황금빛 인생 이야기. 퇴직 후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법. 100세 시대의 행복 비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퇴직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퇴직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의 주인공 70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그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아요. 김영수 씨는 40년간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퇴직 후 무기력함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결심했죠. 이대로 살 수는 없다. 그리고 그 결심이 그의 삶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수채화, 스마트폰, 유튜브, 등산, 나이와 상관없이 도전하며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여정. 오늘 우리는 그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도 김영수 씨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영수 씨의 특별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챕터 1 은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70세 김영수 씨는 40년간 공장에서 기계 엔지니어로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새벽 6시에 집을 나서 밤 10시에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됐고, 회사에서는 김 공장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기술자로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자유로움에 취해 늦잠을 자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곧 그 자유는 무기력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할 일이 없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날이 늘었고, TV를 켜놓고도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동료와의 전화에서 이제 뭐 하며 사냐? 라는 질문을 받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글쎄, 라고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려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고 생기 잃은 얼굴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과거 회사에서 활기차게 동료들과 웃던 모습이 떠오르며 이게 나인가? 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이대로 살 수는 없다. 고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단호함이 담겨 있었고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퇴직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깨달음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며 아내와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내는 당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사람 같지가 않네. 라며 걱정 섞인 투덜거림을 쏟아냈고, 그 말은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나 이제 좀 달라질게.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또 무슨 소리야? 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정말. 그럼 뭔가 해봐.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대화는 김영수 씨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대신 의미 있는 일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의 포스터를 봤습니다. 젊었을 때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며 즐거웠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40년간 기계만 다룬 그에겐 그림이 낯설었습니다. 망설이다 아내의 격려에 용기를 내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등록하는 날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쓰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밀려왔지만 발을 내디뎠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첫 수업 날, 김영수 씨는 어색한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교실은 햇살이 가득한 밝고 따뜻한 공간이었고 5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그림은 처음이에요 라며 서로를 다독이는 모습을 보며 긴장이 풀렸습니다. 강사는 60대 여성으로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로 누구나 처음은 어려워요. 천천히 즐겨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놓인 김영수 씨는 붓을 잡았지만 손이 떨려 물감이 번졌고 엉망이 된 종이를 보며 역시 나한테는 무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사의 실수도 그림의 일부예요. 그게 매력이에요.
라는 격려에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그는 점점 그림에 빠져들었습니다. 물감이 종이 위에서 섞이는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고 붓을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매주 수업에 참석하며 실력이 조금씩 늘었고 3개월 만에 손자가 좋아하는 강아지를 그린 첫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강아지의 털을 한 올 한 올 표현하기 위해 몇 번이고 다시 그리며 땀을 흘렸고 마침내 완성된 그림을 보며 내가 이걸 해냈네라는 뿌듯함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족에게 보여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영수 씨는 저녁 식사 후 가족에게 그림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림을 꺼내 아내와 손자 앞에 펼치자 아내는 어머, 이게 뭐야? 라며 놀란 표정을 지었고 손자는 할아버지, 이거 진짜 강아지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라며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이걸 그렸다고? 믿기지 않아. 라며 감탄했고 그는 나도 처음엔 못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라며 웃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 다음엔 우리 집 고양이도 그려주세요. 라고 부탁했고 그는 그래, 그려줄게. 라며 기쁘게 약속했습니다. 가족의 칭찬에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고 내가 뭔가를 해냈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채화 수업에서 만난 동기들과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65세 박순자 씨는 영수 씨, 당신 그림 보면 나도 힘이 나요. 우리 같이 열심히 해봐요. 라며 따뜻하게 말했고 70대 남성 수강생은 나도 젊었을 때 그림을 좋아했는데 이제야 다시 시작했어요. 라며 공감대를 나눴습니다. 수업 후에는 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고 김영수 씨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퇴직 후엔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 외로웠는데 이제는 매주 만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라며 그는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림은 김영수 씨에게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생겼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며 삶이 다시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전시회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내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는 포부를 품으며 붓을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손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양이를 그리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손자와의 소통도 늘어났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 그림 그리는 모습 멋져요. 라며 칭찬했고 그는 너도 나중에 배워볼래? 라고 물으며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 나이에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다니 정말 기뻐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여러분께 이렇게 전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그림, 요리, 춤 어떤 취미든 도전해보세요. 그의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영감을 주며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챕터 3 AI와 함께라면 나도 테크족. 김영수 씨는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과의 소통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특히 손자와의 대화는 점점 뜸해졌고 세대 차이를 실감하며 외로움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며 요즘 애들은 저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관심을 눈치채고 할아버지,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물었지만 김영수 씨는 아니, 나 같은 늙은이는 못해. 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포기하지 않고 할아버지, 이거 배우면 저랑 더 자주 얘기할 수 있어요. 카톡도 하고 사진도 보낼 수 있어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린 그는 그래, 한번 배워볼까? 라며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다뤄보는 그의 손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는 법조차 서툴러 손자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르세요. 라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알려줬습니다. 기본적인 앱 사용법을 익히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고 중간에 이걸 왜 배워야 하지? 라는 짜증이 슬며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할아버지, 잘하고 계세요. 라는 격려의 힘을 얻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날씨 앱으로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뉴스 앱으로 최신 소식을 읽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이제 나도 스마트폰 좀 쓸 줄 아는구나라는 생각에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손자가 챗GPT라는 AI를 소개하며 할아버지, 이거 정말 똑똑해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장난 삼아 70세에 뭐 배울까? 라고 물었더니 챗GPT가 지금이 딱이에요. 그림, 운동, 취미 활동 등 뭐든 시작해보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답변에 웃음이 터진 그는 이 녀석 꽤 똑똑한 애라며 신기해했습니다. 이후 그는 챗GPT를 활용해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픈데 좋은 운동 없을까? 라고 질문하자 가벼운 스트레칭과 수영이 좋습니다라는 답을 받았고 곧장 동네 수영장에 등록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 뒤 무릎 통증이 줄어들자 이거 참 유용한 애라며 감탄했습니다. 또 한 번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 뭐가 있을까? 라고 물었더니 수채화나 뜨개질 추천드려요 라는 답변을 받아 오래된 붓과 물감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에 자신감이 붙은 김영수 씨는 손자의 제안으로 유튜브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그림 그리는 과정 찍어서 올려보세요.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라고 말하자 그는 망설이다가 한번 해볼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첫 영상은 수채화로 꽃을 그리는 과정을 촬영한 것이었는데 손자가 편집을 도와줘 간단한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후 처음엔 조회수가 50번 정도에 불과했지만 70세에 이런 도전하시는 거 멋져요 라는 댓글이 달리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유튜버라니 믿기지 않아. 라며 웃었고 손자는 할아버지, 이제 팬 생길 거예요. 라고 응원했습니다. 이후 그는 매주 그림, 그리기나 일상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올리며 구독자와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가 100, 200으로 늘어나고 할아버님 덕분에 저도 용기 냈어요 라는 댓글을 볼 때마다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스마트폰 덕분에 손자와의 소통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카톡으로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손자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사진과 함께 보내주면 우리 손자 공부 열심히 하네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왔고 그는 정말 축하해 자랑스러워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또 한 번은 손자가 할아버지, 저 이번에 미술 대회 나가요. 라고 말하자 너무 잘 됐다. 할아버지가 그린 그림 보내줄게. 힘내라. 라며 자신이 그린 꽃 그림 사진을 보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 진짜 멋져요. 라며 감탄했고 두 사람의 유대감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가족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지털 세계는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지만 배워보니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스마트폰과 AI를 활용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처럼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보세요. 그의 이야기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한 한 시녀의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챕터 4 작은 도전이 큰 행복을 만든다. 김영수 씨는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날이 많아졌고 예전처럼 활기차게 움직이던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 같이 산책 갈래요? 라고 천진난만하게 물었지만 그는 아이고, 다리가 아파서 멀리 못 가. 라며 손자를 실망시켜야 했습니다. 그 순간 손자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그는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진 걸 손자에게까지 보여주다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이 들었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첫 목표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10분 걷는 것이었습니다. 10분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는 운동화를 꺼내 신고 문을 나섰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공원 입구까지 가는 것도 숨이 차서 헉헉거렸고 다리가 무거워 중간에 벤치에 앉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졌나라는 실망감과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공원으로 향했고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숨이 덜 차는 것을 느꼈고 10분 걷기가 끝난 뒤에도 조금 더 걸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15분, 20분,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30분을 거뜬히 걷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뒷산의 작은 언덕을 올라보기로 결심했고 힘들게 언덕 꼭대기에 도착한 순간 내려다본 동네 풍경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해냈구나라는 뿌듯함과 함께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그 순간 그는 더 큰 도전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동네 등산 클럽에 가입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등산 클럽에 처음 간 날 그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등산화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클럽 멤버들은 대부분 60 내지 70대의 시니어들로 그 중에서도 68세의 이정혜 씨가 다가와 처음엔 천천히 올라가면 돼요. 우리도 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라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첫 등산은 낮은 언덕부터 시작했지만 그는 중간에 숨이 차서 몇 번이나 멈춰 서야 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다리가 후들거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멤버들의 힘내세요! 영수씨! 조금만 더요! 라는 응원 소리에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올랐을 때 그는 숨을 고르며 하늘과 산 아래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 나이에 이런 걸 할 수 있다니라는 감동에 눈가가 촉촉해졌고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후로 김영수 씨는 매주 등산 클럽과 함께 산을 오르며 체력을 키웠습니다. 처음엔 낮은 언덕도 버거웠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근교의 더 높은 산에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어느 날 클럽에서 경사가 가파르고 길이 험한 산행을 계획했는데 그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들었지만 이정혜 씨가 영수씨, 우리 같이 가요.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해봐요. 라며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는 그 손을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도중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순간도 있었고 숨이 턱까지 차서 멈춰 서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멤버들과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올라갔고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와, 해냈어. 라는 외침과 함께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일출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그 광경을 보며 그는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등산 후 멤버들과 함께 산 아래에서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정희 씨는 영수씨, 처음엔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우리 클럽의 에이스가 됐어요. 라며 웃었고 그는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등산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우정과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손자에게 등산 사진을 보냈더니 할아버지, 멋져요. 다음에 저도 같이 가요.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는 그래, 꼭 같이 가자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와 함께 산을 오르는 날을 상상하며 그는 또 다른 목표를 세웠습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등산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일상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늙어서 뭐 하겠어라며 소극적이었던 그가 이제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며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도전이 쌓여 큰 행복을 만들더라고요. 처음엔 10분 걷기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산을 오를 정도로 건강해졌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걷기, 스트레칭, 요가, 뭐든 좋아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작은 도전을 해보셨나요? 또는 앞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김영수 씨처럼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챕터 5 관계가 인생을 바꾼다. 김영수 씨는 어느 화창한 오후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곳은 햇살이 창가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늑한 공간으로 그가 스케치북을 펴고 커피 한 잔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창밖 풍경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80세쯤 되어 보이는 그 할머니는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메고 머리에는 꽃무늬 모자를, 목에는 화사한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페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더니 노트북을 켜고 열심히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김영수 씨가 할머니, 뭘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을 걸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 블로그를 쓰고 있어요. 내 일상을 기록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참 재밌거든요. 라고 답했습니다. 깜짝 놀란 김영수 씨는 80세의 블로그라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감탄했고 할머니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요즘은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들어갈 수 있잖아. 라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옥순이었습니다. 최옥순 할머니는 그 후로도 매일 카페에서 김영수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을 가르쳤고 퇴직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노트북으로 글을 쓰며 블로그에 자신의 여행기와 요리법을 올렸습니다. 어느 날 김영수 씨가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활기차세요? 라고 묻자 최옥순 할머니는 나도 처음엔 서툴렀어. 근데 하나씩 배워가며 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영수 씨도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시작해봐.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김영수 씨는 저는 그림을 좋아하는데 혹시 유튜브에 올려보면 어떨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그거 좋은 생각이야. 요즘 시니어 유튜버도 많아. 그림 그리는 영상 올리면 사람들 좋아할 거야. 라고 격려했고 김영수 씨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라며 결심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한 김영수 씨는 손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15세인 손자 민재는 할아버지가 유튜버라니 진짜 멋져요. 라며 신나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채널을 개설하고 첫 영상으로 수채화 꽃그림 그리기를 촬영했습니다. 민재가 카메라를 들고 할아버지 시작하세요 라고 신호를 주자 김영수 씨는 어색하게 붓을 들었습니다. 아, 카메라 앞이라니 떨리네. 라며 쑥스러워했지만 민재가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냥 저랑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다독이며 분위기를 풀어주었습니다. 촬영 후 민재가 간단히 편집해 김영수의 그림 일기라는 채널에 업로드했고 첫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처음엔 조회수가 15회에 그쳤지만 최옥순 할머니가 자신의 블로그에 70세 신인 유튜버 김영수 씨를 소개합니다. 라는 글을 올리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할아버님, 그림 너무 따뜻해요. 저도 뭔가 새로 시작하고 싶어졌어요. 같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김영수 씨는 내 그림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니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점점 성장했습니다. 구독자가 100명을 넘기자 김영수 씨는 손자와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민재는 할아버지, 다음엔 풍경화 그려보세요. 구독자들이 요청했어요. 라고 제안했고 그는 그래, 한번 도전해볼까? 라며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근교 공원에서 풍경화를 그리는 모습이었는데 촬영 중 지나가던 아이가 할아버지, 멋져요. 라고 외치자 김영수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구독자들은 할아버님, 다음엔 강아지 그려주세요. 라이브 방송도 해보세요. 같은 피드백을 남겼고 그는 하나하나 답장을 쓰며 여러분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라고 전했습니다. 어느 날 최옥순 할머니가 영수 씨, 우리 콜라보 해볼까? 내가 블로그에서 라이브 방송하는데 같이 그림 그리고 이야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 라고 제안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좋아요.
할머니랑 하면 든든해요. 라며 수락했고 두 사람은 카페에서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 최옥순 할머니는 나도 처음엔 실수투성이었어요. 그래도 해보니까 되더라고. 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김영수 씨는 저도 할머니 덕분에 용기 냈어요. 라고 화답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두 분 케미 최고, 나이 상관없이 도전하는 모습 멋져요라며 응원했습니다. 한편 김영수 씨는 등산 클럽 활동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멤버들과 함께 산을 오르며 자연과 우정을 만끽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멤버들과도 점차 가까워졌고 산행 중 쉬는 시간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멤버 박민수 씨가 영수 씨, 너무 빨리 올라가면 우리 힘들어요. 라고 불평하자 김영수 씨는 제가 앞장서서 이끌어 보려고 한 건데. 라며 당황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지만 다음 산행에서 이정혜 씨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맞춰가요. 영수 씨가 있으니까 더 힘나는 거 아시죠? 그 말에 박민수 씨도 미안했어요. 사실 영수 씨 덕분에 더 열심히 걷게 돼요. 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저야말로 고맙죠. 라며 화해했고 그날 등산 후 다 같이 막걸리를 나누며 더 깊은 우정을 다졌습니다. 또 어느 날 클럽에서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는데 바로 김영수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영수 씨, 생일 축하해요. 라는 외침과 함께 케이크가 등장했고 그는 이 나이에 이렇게 친구들이 생길 줄이야 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자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유튜브 촬영 외에도 민재가 주말마다 집에 놀러와 할아버지, 나 배고프다. 라며 투정을 부리면 김영수 씨는 그래, 내가 떡볶이 만들어줄게. 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요리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민재가 할아버지, 나중에 나도 유튜버 할까? 라고 묻자 너라면 잘할 거야. 라며 격려했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할아버지, 나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유튜버라고. 라고 말하자 김영수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너희 덕분에 내가 더 젊어진 기분이야. 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가 인생을 바꿨어요. 혼자 살던 제가 이제는 할머니, 손자, 등산 친구들, 유튜브 구독자들과 함께 웃고 있어요. 여러분도 주저하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려 보세요. 새로운 친구가 생기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의 이야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도전과 우정으로 가득한 삶의 희망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삶을 바꿨나요? 또는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챕터 6 100세 시대 나만의 행복 공식 만들기 1 여정의 회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다 김영수 씨는 어느 가을 오후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보였고 바람에 나무잎이 흩날리는 모습이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작은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이 걸어온 길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지. 매일 아침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집 안에서 시간만 축 늘어졌어. TV를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기분이었어.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감이 밀려왔지. 그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그때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곧 미소를 지으며 다시 글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결심의 순간이 왔어. 어느 날 거울 속 나를 보며 다짐했지.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를 시작해야 해. 그때가 첫 도전의 시작이었던 수채화 강의였어. 처음엔 손이 떨려서 붓도 제대로 못 잡았는데 강사님이 잘 그려야 한다는 부담 버리세요라고 하셨던 말이 큰 위로가 됐어.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그림을 보여줬더니 아내가 당신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며 웃었고 딸아이는 아빠 진짜 멋있어요 라고 했지. 그 칭찬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 김영수 씨는 노트에 자신의 변화를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우며
디지털 세상에 적응한 날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 구독자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난 순간들. 등산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산에서 만난 사람들과 우정을 쌓은 시간들까지 그는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게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됐지. 그 한 걸음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이 손자와의 대화. 세대를 잇는 따뜻한 순간. 어느 주말 손자 민재가 김영수 씨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민재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할아버지의 유튜브 채널을 제일 먼저 구독해준 열성 팬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민재와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든 공원은 마치 그림 엽서처럼 아름다웠고 두 사람은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구독자도 많이 늘었죠? 지난번에 올린 등산 영상 진짜 재밌었어요. 김영수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너 덕분에 시작한 건데 이제는 내 삶의 일부가 됐어. 내가 할아버지 영상 올려보세요라고 졸라서 시작했잖아. 그때만 해도 카메라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쩔쩔맸는데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어. 민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도전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김영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민재야, 처음엔 나도 그랬어. 뭘 해야 할지, 잘할 수 있을지 겁이 났지. 근데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작은 것부터 시작해봐. 내가 수채화를 시작했을 때처럼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 찾아서 해보는 거야. 실수해도 괜찮아. 그게 다 너를 더 강하게 만들거든.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처럼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김영수 씨는 가슴이 뭉클해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고맙다. 민재야, 내가 있어서 내가 더 힘을 내. 너도 꼭 멋진 사람 될 거야. 약속해줘. 포기하지 않는다고. 민재가 약속이에요. 라고 씩씩하게 대답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그들을 감싸며 따뜻한 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삶, 미래, 계획과 꿈, 100세를 향한 도전. 산책에서 돌아온 김영수 씨는 다시 노트를 펼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알차게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구체적인 꿈들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그는 그림 전시회를 열고 싶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라도 작은 전시를 열어 자신이 그린 수채화 작품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내 그림을 보고 누군가가 미소를 짓거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라는 바람을 적으며 전시회 제목까지 떠올렸습니다. 70년의 손길, 김영수의 수채화 이야기. 생각만으로도 설렜습니다. 둘째, 최옥순 할머니와의 유튜브 콜라보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최옥순 할머니는 등산 모임에서 만난 친구로 80대에도 활기차게 삶을 즐기는 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한 번 영상을 같이 찍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라이브 방송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시니어들이 도전하는 모습, 살아온 지혜를 나누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옥순 씨랑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거야. 라며 웃었습니다. 셋째, 손자 민재와 함께 등산을 가는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민재가 할아버지, 나중에 같이 산에 올라가요라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건강을 유지하며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민재가 크면 한라산이나 설악산 같은 높은 산에 같이 올라가자는 다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날을 상상하며 그는 그때쯤이면 민재가 나를 더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노트를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100세까지 산다면 앞으로 30년이 남았어.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지. 아직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다니. 나도 놀랍네. 4.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함께 성장하기. 김영수 씨는 카메라 앞에 앉아 마지막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따뜻한 공감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고 작은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퇴직 후 한참을 방황했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요.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그림, 운동, 취미, 사람들과의 만남, 뭐든 좋아요. 여러분만의 행복 공식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 나누면 더 즐거워요. 그는 카메라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작은 도전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행복 공식이 궁금해요. 함께 성장해요. 여러분의 행복 공식은 무엇인가요? 어떤 작은 도전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김영수 씨가 응원할게요. 여러분,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퇴직 후 무기력함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정말 감동적이었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그리고 행복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이 시리즈를 통해 더 많은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어떤 감동적인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행복 공식이나 도전하고 싶은 작은 목표를 나눠주세요. 김영수 씨처럼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빛나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